강원도에서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와 함께 확진자가 방문한 초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검찰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춘천 확진자의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돌고 있습니다.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부지를 대한체육회에 무상 제공하면서 78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GTI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코로나로 꽉 막혔던 수출 재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춘천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서울 광진구 거주 30대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이 확진자는 사업차 춘천을 방문했다가 강원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춘천 31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강원도는 이 확진자가 편의점과 의원, 약국 등을 방문했지만 모든 접촉자가 파악돼 상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와 동행한 지인 1명과 확진자가 다녀간 초등학교 4곳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홍천 7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화천과 원주, 횡성 125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이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하면서 접촉자가 파악된 업체는 모두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데요. 춘천 31번 환자의 이동 동선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유출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31번 환자에 대해 춘천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음식점, 제과점 등 장소 유형만 나오고 상호명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접촉자 파악 완료되어 상호명 비공개됐다고 써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선이 공개된 시각,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동선이 여러 차례 공유됐습니다. 춘천시가 공개한 것과 달리 업체명과 방문 시각이 모두 나오고 확진자의 증상과 타 지역 방문 내역까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됐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지침상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관계 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논란에 대해 춘천시 보건소는 관련 정보를 내보낸 적이 없고 내용 자체도 시에서 조사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당혹스럽다며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정보 유출로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리면서 저희가 또 2차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유출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에 대해서 노출한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을 해야겠죠. 온라인에 있는 동선이 허위 정보라면 게시자에 대해 업소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사실이라면 정보 유출 종사자를 상대로 감염병 예방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지자체와 함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대한체육회와의 협약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땅을 무상으로 주고 또 이에 따른 도개발공사의 재정 보전을 위해 78억 원 출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땅도 주고 땅값도 주겠다는 건데 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지만 출자 계획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땅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소 부지입니다. 당초 강원도 도유지였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인 이 땅을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주고 도개발공사에는 도비로 78억 원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땅도 주고 땅값도 대신 주겠다는 강원도의 계획에 대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 땅을 대한체육회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협약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도유지는 무상 증여를 할 수 없으니 강원도개발공사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의 현 토지예요. 강원도 게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돈 주고 막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1조 2천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도개발공사에 도비 78억 원을 지원해도 결국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비로 들어갈 거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돈을 또 어떻게 부채를 갚는 데 쓸 건지 운영 자금으로 쓸 건지 다른 데 또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강원도와 여당 의원들은 지금 상태로는 이 땅의 활용 가치가 낮아 무상 증여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조직이 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활용한다면 연간 3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의 사용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조세 부담도 좀 있고. 도의회는 강원도가 도개발공사가 소유한 평창국제방송센터 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상증여한 뒤 땅값 329억 원을 도개발공사에 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 사업 때도 강원도개발공사를 끌어들여 도비를 우회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강원도개발공사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인 부담을 강원도가 자진해서 떠안겠다고 나서면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제8회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이른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오늘 원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시와 홍보는 물론 수출 상담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로 꽉 막혔던 수출 재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스튜디오에 초대된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형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지역기업 대표들은 저마다의 사업 계획과 제품을 설명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저희들은 전동용 스쿠터와 전기버스 그리고 이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500개 이상의 부스가 몰려있던 박람회장이 올해는 따뚜 공연장 대신 3D 가상현실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VR로 다양한 전시관과 홍보관을 다니며 제품을 살펴볼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합니다. 구매를 원하는 관람객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부스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참여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됐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도 화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해당 업체 관계자와 1대1로 연결해주고 시제품 등은 택배로 받아 자세히 접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조밀하고 일단 1대1이잖아요. 저희 제품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일단 확보가 되는 거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바이어분들하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8회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이번 GTI 박람회는 기존과 같은 단발성 행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1년 내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극복해보자 하는 뜻에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만져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또 만드는 공장까지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는 것과 진배 없이 코로나19로 수출길까지 막혀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업체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를 깨한 GTI 박람회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박람회뿐 아니라 축제도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 속에 횡성 한우축제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축제 형태로 개막했습니다. 먹거리 축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던 횡성 섬강 둔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보시다시피 텅 비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아니지만 다닥다닥 붙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에 외부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것도 주민들은 달갑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횡성에서야 많이 팔려 죽겠는데 그래도 먹는 것보단 병이 우선하니. 젊은 분들 전부 온라인으로 잘들 하시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횡성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처음 횡성 한우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횡성 한우 전문 취급점을 연계해 가품에 대한 우려 없이 횡성 한우를 구매할 수 있고 나흘 동안 반짝 열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대 45% 할인된 횡성 한우를 살 수 있습니다. 또 축제가 취소된 안흥찜빵과 더덕, 어사진미 등 횡성 지역 농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명 셰프, 연예인의 오픈 키친과 콘서트, 먹방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하고 농특산물을 더 많이 팔까에 치중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다. 음식 산업형 먹거리 축제가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하고 만나면서 보다 더 재미있고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의암호 참사에 발단이 된 인공수초섬에 10억 원을 지원한 한강유역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대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암호 사고 1차 책임은 춘천시에 있지만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10억 원을 지원한 한강유역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초섬이 춘천시의 변경된 로고와 같은 모양이라며 춘천시장의 치적 사업을 돕기 위해 지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윤 한강유역청장은 수질 개선에 초점을 두다 보니 홍수 피해 등 문제에 대해 검토가 정밀하게 못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화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접경 지역에서도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제 민통선박 2차 울타리 안에서 멧돼지 폐사체 한 마리가, 10일에는 포획단에 의해 한 마리가 각각 포획됐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양구 민통선박 광역 울타리 안에서도 폐사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폐사체 발견 지점 10km 방역대에는 사육 농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한 포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천에서는 독감 백신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독감 유료 예방접종 계획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홍천구는 독감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독감 백신 유료 예방접종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만 62세 이상 노인 등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의원과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원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원주의 한 초등학교 30대 남성 교사가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N번방 영상으로 불리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 4월 이 남성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사건에 연루된 건수는 강원도와 인천, 충남 등에서 4건입니다.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아이 돌봄제의 운영 방식과 복지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아이 돌보미 지회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돌봄 노동자의 국가 책임제와 기본 근무 시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 근무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4대 보험이나 교통비가 미지급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 책임제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와 방과 후 교사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업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복지로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강원 지역 인구가 5년 전부터 계속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강원도 전체 인구 151만 5천 명 가운데 고령 인구는 20%인 30만 2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 인구는 지속해서 늘어나 2045년에는 43.6%로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고령 가구의 유형은 1인 가구 비중이 3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부, 부부와 자녀, 편부모와 자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